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 안에서의 권력 싸움이 어느 역대 대통령 때보다 일반하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임 공보국장과 대통령 가족들이 한편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전략가가 한편입니다. 신임 공보국장은 모두를 사임하게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멕시코 장벽이나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최대 액수의 정치 헌금을 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 사위는 의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러시아 돈으로 사업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아들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추가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복잡한 러시아와 백악관 내부 혼란 그리고 의회의 무능함으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만큼 뜨거운 텍사스 트레일러 인신매매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팍스뉴스는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안전도시가 비극의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복음교회에서는 해외 신도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회사는 다음 주 직원들 손에 마이크로칩을 심습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일찌감치 허용했던 회사는 사무실 근무를 필수로 하는 전환을 합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모든 직장인이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합니다. 미국에서 정관 수술을 파티처럼 하는 새로운 추세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전부 글쎄요. 조금 소설처럼 말씀드리자면은 권력 암투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겉에서는 싹 웃고 뒤돌아서서 흉보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백악관,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항상 어떤 그 서로를 견제하고 하는 일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는 어느 정도는 서로를 견제시키면서 그곳에서 생산성이 나오고 본인에 대한 충성심이 마구 만발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의 이 같은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막 딱 차올라서 정리가 되고 또 백악관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신임 공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백악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드리는 것은 이제 이 같은 일들 때문에 상대 그룹에서 하는 것에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또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것에 따라서 미국과 그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미뤄질 수도 있고 일단 그런 뜻에서 오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방송하던 도중에 긴급 뉴스로 앤소니 스칼라무치가 백악관의 공보국장으로 이제 되면서 비서실장이 사임을 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또 클린턴 대통령 그 전에 뉴스를 계속하면서 백악관의 대변인이요. 제가 좀 전에 혹시 비서실장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션 스파이서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이 물러날 때 그런 형태로 물러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출입 기자단들과 때로는 좋은 사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가파른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도 하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기자실까지 와서 정말 훌륭하게 그동안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가족과도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그래서 오늘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면 짝짝짝 박수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션 스파이서는 오래 일을 했었던 그다지 오래지는 않지만 또 그다지 짧은 것도 아니죠. 6개월은 일했으니까요. 기자단과
기자실에서 브리핑룸에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봐야지 되죠. 그 케이스에는. 그리고는 신임 앤서니 스칼라무치가 그 자리에 서서 먼저 이제 그 부대변인이었던 그 세라 허카비 샌더스가 이제 이 그 공보국장을 소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앤서니 스칼라무치 공보국장이 굉장히 오랜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한 뭐 15명한테도 더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전임자는 가고, 그리고 이 공보국장이 네. 전임자가 인사도 못하고 갔는데 금방 그 이제 그 부대변인을 대변인입니다 하고 이 공보국장이 소개를 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임자 션 스파이서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과 뭐 거의 뭐 싸우다시피 하고 저항하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빅 미스테이크입니다. 이 사람을 공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제 백악관 대변인에 대해서 션 스파이서 뭐 좋은 사람이고 일 잘했고 이 신임 공보국장이 얘기를 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헤지펀드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긴 합니다만 일단 처음에 그게 좀 다른 때와 달랐다 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 첫 번째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뭐 I love him 소리를 굉장히 여러 번 했고,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고, 어떤 기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인데 하니까 이 신임 공보국장이 어디서 40% 아래라고 하는가 했더니 평균적으로 그랬더니 평균은 무슨 평균,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여론조사가 다 맞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답도 아주 잘해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한 그 질문이 나오면은 내가 하버드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당신이 그 법을 공부했으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답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서 굉장히 그 처음 하는 사람이지만 물론 뭐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이 공보국장이라는 자리는 프로페셔널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의 얘기고요. 53살 이탈리안 그 아메리칸이고, 엄마 아빠는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그 하버드 법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같이 타운홀 미팅할 때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돈도 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운영을 했었던 그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을 110억 달러에 팔고는 기다렸죠. 계속 어떤 일을 시켜줄까 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대사 비슷한 그것도 아니고 하다가 수출입은행의 수석 전략가로 일하다가 이제 이번에 공보국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기 전까지는 멕시코 벽 쌓는 것에서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후변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뭐 등등 했지만, 어제 이제 본인이 예전에 했었던 트윗은 다 지워버렸어요. 대통령에게 반대됐었던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이 텔레비전 저 텔레비전, 미국은 일요일 아침이면은 텔레비전 그 시사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뭐 CNN 또 뭐 팍스 뭐 MBC 다 그 출연을 해서 뭔가 앞으로 백악관에서 정보가 비밀 정보가 새 나가면은 내가 모두를 해고할 수도 있다. 아마 지금 백악관에서 미팅 중일걸요. 그래서 이제 다 해고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스스로 그 사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요일 날 전해드렸었던 그 부분이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Absolutely nothing wrong.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힐러리 클린턴도 지지를 했었고요. 오바마와 조 바이든 그 파트너 대통령 부통령 그 후보에게 $2,300 맥시멈을 기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과 좀 틀어지게 됐는가? 이게 이제 CNBC에서 2010년도에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했어요. 뭐 하버드 법대 우리 뭐 동창이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다가 지금 그 신임 공보국장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냐. 뭐 헤지펀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당신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를 완전 채찍으로 때리는 것으로 느낀다. 이게 이제 2010년이었으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의 차이가 많다고 하면서 은행 개혁 같은 거 한참 할 때 그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그 대통령이 답변하기를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메인스트리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얻어맞는 기분이다. 이때부터 이제 백악관의 신임 공보국장과 대통령이 좀 어긋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너무 그 충성하는 사람이고, 보통 그 구찌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 그 퍼스트 네임이 앤서니인데 앤서니 대신 구찌 스칼라무치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워낙에 그 화려한 패션 그 최근 며칠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패션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찌 스칼라무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헤지펀드를 팔 때도 사실은 중국 기업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어쩌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이해상충 그런 것들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싸움도 잘하고요. 뉴욕타임즈의 머린 다우드라는 칼럼니스트가 지난 주말에 미니 트럼프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스칼라무치가 최근에 CNN 방송이 이 사람이 러시아의 투자기금 그런 회사의 CEO를 만났다 이런 보도를 했다가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사과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CNN의 저널리스트 3명을 날려보낸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공보국장으로 지명하기 전에 백악관 대변인도 싫어했고 비서실장,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목요일 날 구찌 스카라무치를 백악관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만났는데 비서실장 모르게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에겐 굉장히 모욕적인 일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도 뭐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변인은 나갔지만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지금 스티브 배넌과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스티브 배넌도 지금 대통령 눈밖에 조금 나가 있고 그런데 이 구찌 스칼라무치 구찌래요 제가 앤서니 스칼라무치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너무 좋아합니다.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가 좋아하는데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 신임 공보국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레드와 이방카의 이름을 합쳐서 지방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카와 트럼프 대통령과 구찌 스카라무치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선 편이고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한 편입니다. 물론 모든 힘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라인스 프리버스가 완전히 공화당 통이고 스티브 배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들 때 힘이 됐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약한 점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임 공보국장이 누구를 해고한다면 해고한다고 다 해고할 수도 있다고 어제 선언을 했으니까요. 해고를 하는데 그 해고하는 사람이 만일 지금 비서실장 라인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항의를 할까? 저항을 할까? 그리고 그 뒤에는 백악관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고 어느 정도는 또 대통령도
충성은 하지만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할 때 받아들이려는 여지도 조금 있고 해야지 백악관이 잘 돌아가고 백악관이 잘 돌아가는 게 미국 전체가 편안해지는 건데 지금 좀 이게 아주 빡빡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대통령이 토요일 날은 뭐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를 사면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더니 또 어젯밤에 일요일 날 밤에는 지금 공화당이 대통령을 너무 조금 보호한다. 뭐 슬픈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하고 마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대통령 지금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은 이 점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틀린 얘기하는 것도 있네요. 신임 공보국장과 대통령의 이제 지금 대변인이요. 세라 허카비 샌더스, 마이크 허카비의 딸이요. 이 두 사람이 의회가 지금 새롭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도 그쪽이다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카라무치는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스카라무치라는 공보국장과 비서실장만 이제 대통령에게 직속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공보국장 아래라고 지금 비서실장이 공보국장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백악관 대변인과 공보국장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통령은 그 제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백악관에서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정말 이런 일들은 미국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의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아주 특별한 순간을 미국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요. 대통령 사위가 큰 일을 하면서도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성품도 좀 샤이하고 조용조용 말하고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포브스와 한번 했었죠. 그 대통령 사위가 아마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하는가 봅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와 미팅을 한 뒤에 일단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을 4번 왜 perhaps라고 써 있죠? 11페이지짜리 성명인데 perhaps라고 쓰면서 4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아마 4번 만났는데 수많은 캠페인 미팅 중에서 캠페인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4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러시아와 선거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없으니 잘못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하는 얘기입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2번은 러시아 대사 또 러시아 은행장과 만난 것이고 한 번은 트럼프 주니어 대통령 아들이 이제 러시안 변호사 만날 때 인바이트해서 만난 그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써 있더군요. 본인이 그때 트럼프 아들이 만나자고 한 그 부분은 가기 싫었는데 뭐 말하자면 가기 싫었다고는 뚜렷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직원에게 10분 어시스턴트한테 10분쯤 있다가 전화 좀 해달라고 휴대폰으로 그러면 이제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찍 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왜 아마 4번 만났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그걸 캐내고 증거가 나오면 네 이렇게 돼서 4번이 지금 채워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시스턴트가 실수로 잘못 보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뭐 부적절한 미팅이 아니었고 러시아 기금으로 사업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이 스테이트먼트 얘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있겠어요. 다만 직접 얘기한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같은 조사를 트럼프 주니어도 받게 되잖아요. 선거 캠페인 당시에 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는 추가로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카리나 린치라는 변호사인데 자꾸만 대통령 주변에서 변호사 고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1조 달러 규모의 기간산업 법안 같은 것도 되지 않고 지금 민주당도 기간산업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지지하지만 이제는 그 공화당에서 뭐 헬스케어 개혁안 이런 것도 완전히 뭐 무조건 민주당 건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태도예요. 그래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일이나 3주일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 기간산업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7월 말인데도 책임자도 없습니다.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사람들이 있어야 미리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민간이랑 합작을 해서 뭐 2천억 달러 정도 뭔가를 한다. 이게 대통령과 경제자문 그 게리 콘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또 반대를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예산국장도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모든 딜은 다 민주당과 어떠한 협상을 거쳐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그 월마트 파킹랏에 그 바퀴 18개 달린 큰 그 트레일러에서 온도가 뭐 100도가 넘었잖아요. 110도였었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월마트에 와서 물 좀 주세요 하고 신고해서 보니까 결국은 한 10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지금 20명 정도는 또 그 중태라고 하거든요. 10명이 숨졌습니다. 처음에 8명이라고 하다가 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숨졌고 뭐 질식사 비슷하게 한 것이죠. 그 안에 에어컨도 없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걸어와서 여기에 타고 중간에 사람들은 또 그 차에 나눠 타고 어디론가 갔었다 하는 건데 플로리다주가 그에 살고 있는 운전자 60세 운전자가 오늘 아마 연방 법원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팍스뉴스가 계속 미국에서 지금 안전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숨어 살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팍스뉴스가 그런 그 비판적인 보도를 할 때 텍사스의 공화당 부지사 댄 페이트릭 부지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트럭 자체는 아이오와 그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죠. 샌안토니오니까 멕시코 국경에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이니까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미국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AP통신이 말하자면 지금 그 집중적인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인데 노스캐롤라이나주군요. 헤드라인에서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혹시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네, 정정해야지 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핀데일이라는 곳에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Word of Faith Fellowship이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1979년도에 만들어져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에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 쪽에도 있던데요. 중간에 메모 보고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본부로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들이 마치 그 어떤 그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니까 특히 이제 브라질 교회의 신도가 뭐 한 2,000명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는 한 700명 정도 있고 미국에서는 뭐 700명 신도도 제법 그 큰 규모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브라질에서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뭐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와서 교회에서 일주일 뭐 7일 내내 일 시키고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이냐면 꼭 교회 일만도 아니에요. 교회 간부들이 갖고 있는 뭐 아파트먼트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 건축 일 같은 것도 시키고 돈은 하나도 주지 않고 때리고 뭐 미국에 오면 미국 그 걸들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니 교회 내부 사람 아니면은 절대로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영어를 잘 못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이랑 돈은 다 압수하고 사랑한다면서 신의 이름으로 때리고 이런 것을 지금 AP통신이 굉장히 오래 그 취재를 해서 교회 측에 어떤 그 이런 그 제보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했는데도 10년 정도는 됐대요. 계속 그 뭐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 AP통신 기자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와의 인터뷰 없이 보도를 했는데 미국 그 법에 따르면 관광비자로는 일할 수 없고 학생비자로는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일은 안 되는 거고요. 2014년도에도 3명이 신고를 했는데도 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지역의 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해서 AP통신이 43명과 인터뷰를 그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79년도에 수학 선생을 했었던 제인 그 웰리라는 여성과 그의 남편 샘이 함께 만든 그 교회입니다. 양쪽 나라에서 그 이렇게 뭔가의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미국에서 저널리즘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AP통신이 취재를 해서 양쪽 나라에서 다 그 기록 찾기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한 그 신도가 말하자면 그 교회가 브랜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랍니다. 가나, 스웨덴 또 어딘가요? 또 한 나라는 제가 써놓고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그 나라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신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영어도 배우고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자발적이라고 하라고 하고 여자들은 주로 베이비시터를 하고 남자들은 뭐 건축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고 이런 그 교회가 미국에 지금 21세기인데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이 계속 이런 것을 요청하다 안 되면은 많은 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터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USC의 그 의대, 그 안과 의사 그 케이스는 결국은 USC 학장이 나중에 지난 주말에 뭐 우리 처음 알았다 하면서 뭐 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미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미 그 보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주말에는 독자들에게 그 광고를 내더군요.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내용을 저희에게 접수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동안 1년 넘게 USC 총장과 교무처장에게 전체 총장과 교무처장에게 수없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고 한 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봉인을 해서 USC 총장이 그 샌마리노에 살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몇 에이커짜리 샌마리노의 몇 에이커짜리 집입니다. 뭐 그 학교 사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아무리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메일에도 답이 없으니까 와이프에게 그것을 전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뜯지도 않은 채 그 봉투가 이 LA 타임즈에게로 기자에게로 배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변호사의 기분 나쁘다는 그런 걸 레터까지 붙여서요. 너희가 선을 넘었다. 집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에서 요청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답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답을 하지 않고 1년 넘게 묵살을 하니까 이렇게 일이 됐고 그 사이에 이 닥터는 정말 그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그 안과 의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그동안 도와왔겠어요. 그러나 이미 코케인으로 그런 형태로 뭐 학장실에서까지 그 의대 학장실에서까지 코케인을 전과자들과 하고 이랬다는 정도면 뉴 페이션트는 받지 않게 했어야죠. 학교에서. 이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뉴 페이션트를 받게 하고 이제 와서 우리 USC는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지금 LA 타임즈에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불만에 지금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고 USC가 결국은 그를 이제 그 해고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그 의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비즈니스면에도 미국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USC 학생 가운데서도 5% 정도는 나는 마약 치료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특히 의료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의료 윤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의사들은 그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마약 중독에 대해서 도움받기를 꺼리고 숨긴다. 이제 그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던데 USC에서는 어쨌든 변호사까지 이제는 고용을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데 그 변호사도 이제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USC 출신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LA 타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지난주부터는 USA 투데이도 보도를 했고 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런 뉴스 좋아하잖아요. 벌써 전에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도 보도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는데 가장 늦게 주요 미국 언론 가운데는요. 글쎄요.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이면서 CEO가 USC 재무이사인 것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가장 늦게 보도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50-50입니다. 찬스는 이 제프 베조스 새 그 오너가 임명을 한 그 워싱턴 포스트의 새로운 그 발행인이요. USC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USC 뭐 동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USC 재무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보도를 해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 환자들이 그에게 진료를 받고 했었던 환자들이 어떤 그 심정이고 지금 어떤 그 조치를 취할까 여기에 지금 또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토리가 얘기하는데 좋은 박사, 지킬 박사. 그리고 그 지킬 박사가 본인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선할 땐 선한 걸 즐기고 악할 땐 악할 걸 즐기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약을 먹고 하이드가 될 땐 하이드가 돼서 사람도 살해하고 아무 뭐 길티 필링 안 느끼고 하잖아요. 나중에 하이드에서 지킬로 자기 실험실에 들어와서 약을 먹고 돼야지 되는데 그 약에 들어가는 소금이 세월이 오래 흘러가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 잔뜩 사놨던 소금으로 했는데 그 소금이 다 떨어져서 자기가 그 하이드가 돼 있을 때 하녀에게 시켰는데 아무리 소금을 사와도 옛날과 같은 약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도 알아버렸고 해서 하이드로 숨졌죠. 네, 위스콘신주에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제가 써놓고도 못 읽겠어요. 중간은 못 읽겠고 무슨 마켓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보통 이제 휴게실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디자인을 하는데요. 50명 이상 직원들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손가락에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그 사이에 살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크로칩을 심어준답니다. 이제 본인들이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휴게실용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휴게실에는 자동 판매기가 있어서 뭔가를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휴게실에 가서 뭔가를 물건을 누르고 번호를 눌러서 뭐 스낵을 하나를 꺼냈다 하고 돈 계산을 할 때 딱 그 손을 가져다가 대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도 저희 회사도 무슨 그 키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손을 딱 대니까 그 문이 열리고요. 한 개 심는데 $300고 GPS는 없대요.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가. 그리고 50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무 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회사에서는 뭐 하고 싶어 하겠죠. 직원들이 많이 해서 이것을 그 뭐 임상 실험 비슷하게 의료용으로 말하자면 하면은 그 많이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는 것 보니까 크기는 쌀 한 톨만한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주사기로 이렇게 그 주입을 그 시키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휴대폰으로 뭐 크레딧 카드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딱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도 올드 패션이다라고 다음 주부터 이 회사에서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 이게 새로운 추세라고 하니까 한국과 연관시키자면 한국이 워낙에 뭐 성형수술 많이 하는 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관 절제 수술을 새롭게 파티처럼 하는 게 트렌드랍니다. 그래서 빠르고 안전하고
한 $500 정도 내면은 친구들과 함께 한대요. 뭐 여성들이 무슨 뭐 보톡스 스파라고 하잖아요. 몇 명이 모아놓고 보톡스를 그 누구네 집에서 리빙룸에서 맞고 하는 식으로, 물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 그 병원이 유타주가 굉장히 그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유타주에서 미국 뭐 어느 주보다도 먼저 레저용 마리화나를 했고,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시의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에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런 그 프로그램을 프로모션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그룹으로 가서 $500 정도를 내고 수술을 받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회복실이라고 할까요? 라운지룸인데 아주 그 편안하게 해놓고 의자에 친구와 같이 앉아서 클럽처럼 생겼어요. 스낵도 먹고 스테이크 디너도 먹고 술도 마시고 스포츠 게임도 보고, 유타 재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타 재즈 그 농구 티켓도 준대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는데 회복도 빠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이거 기념이다 하고 비디오 테이핑도 한다고 하고, 끝나고 뭐 웃기도 하는데 술 때문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녀 커플이 같이 오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36살에서 뭐 40 몇 살 사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고, 유타뿐만이 아니라 베버리힐에도 샌프란시스코에도 이제 이런 병원이 있고요. 딱 이제 그 그룹이나 뭐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도착을 하고 나면은 딱 백그라운드 뮤직이 이제 재즈, 그러면 이제 재즈가 다른 보통 음악보다는 뭐 요즘 음악이라도 조금 기니까 한 8분 정도 되면은 수술이 끝나고, 뭐 싱글맨들도 많이 온대요. 그리고 같은 날 집에 가도록 하지만 운전은 못해도 뭐 약도 있고 술도 있고 하니까는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충분하게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즐기는 것처럼, 마케팅이죠 뭐. 미국에 이런 일이 있대요. 저에게는 좀 새로운 일이라서 글쎄요,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눈은 그 백악관에 대통령 사유가 나와서 뭔가 얘기한다고 하니까 쳐다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 어느 곳에서는 시작하는 추세고 어느 곳에서는 해보니까 아니다 하는 추세예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볼 때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 다른 나라의 뉴스인데, 일본 그 사무실 매니저들의 급진적인 새로운 추세,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거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지금 일본 회사가 전화를 많이 걸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경제의 빈사 상태를 고쳐놔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융통성 있게 이제 일하는 그런 것들을 아베 총리 그 뭐 경제 부처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지금 중점적인 게 텔레워크, 미국 말로 하자면요. 그리고 이제 일본 말로 하자면은 테레우쿠가 될 텐데, 회사에서 보통 그 매니저 하면은 더군다나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팀워크로 일하고 그렇게 그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고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지금 생산성이 오랜 동안 많이 그 떨어지고 있어서요. 뭐 세계에서 일하는 시간은 긴 편이에요. 그리고 과로사도 많은데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다가 트래픽 같은 것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또 사람들 융통성 있게 일하면 또 생산성이 올라갈까 해서 2020년이 되면은 모든 그 직장인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텔레커뮤팅을 하도록, 지금은 4%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효율성, 통근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그 이유로는 전기 절약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할 경우 회사로서도 전기를 많이 그 세이브 해놔야지 재난 대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일본이 뭐 로봇 개발 같은 것은 굉장히 앞서가지만 일반 사람들의 랩탑 그 사용률, 보급률 같은 것은 그다지 그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카페에도 와이파이가 뭐 별로 많이 돼 있지도 않고 해서 그런 그 장애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회사에서 2013년도에는 한 9% 정도 텔레커뮤팅 그 허용을 했었고, 허용을 하는데 실제로 또 실천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오버타임을 받고 회사에서 일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집에서 일하면은 좀 그 생산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에 따라서 회사 배지를 달고 집에서 일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일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한다던가, 아니면 타이머를 딱 해놓고 사무실 직원과 적절한 시간에 통화를 하도록 하고, 남편이 집에서 일할 땐 와이프가 일에 방해하지 않도록 집에서 나가주고,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개인 컴퓨터에 회사 정보를 넣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일본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USB 그 스틱 사용을 직장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IBM 같은 경우는 일정 그런 때는 이제 회사에 나와서 일해라 하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시간을 못 봤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분명히 장미꽃일 텐데 백악관의 저쪽에 구석에 보이는 꽃이 크리스마스 포인세티아처럼 보이는